안녕하십니까. 열린 JTB 서주영입니다. JTB에서 집중 보도한 지난 가위박물관 유물 구입 의혹이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또 8천억 낙후개발 사업 실태 보고가 전북기자상 기획보도부문 본상에 선정이 되는 등 전주방송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이 보도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전주방송은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지역방송을 대표하는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JTB에서는요, 시사 토론 프로그램이죠. JTB 시사진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시청자위원과 제작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영기 대표,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영상창업대학원 문윤걸 교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제작자인 JTB 전주방송 강혁구 기자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는 2018년 지방선거의 해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전국 선거이기도 하는데요. 시사진단에서는 올해 첫 방송으로 전북 지방선거의 그 출마 예상자 등 각 지역별 현황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 두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문 위원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번 그 방송을 통해서 각 지역의 출마 예상자들이 아주 상세하게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에 이제 어떤 그 출마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은 아주 소상하게 잘 알 수 있어서 지역 선거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현황들은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는데요. 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출마 예상자들을 정당 중심으로 또 정당 내 어떤 역학 구조 같은 이런 관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과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들을 개선해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선거에 임하고 또 유권자들이 어떤 그 후보들을 선출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냉철하게 판단하는 데는 조금 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또 제작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또 참여를 유도하는 일은 언론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유권자의 관심을 높일 거냐 하는 그 방법론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또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선거의 이 관전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도 관심을 유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각 지역별 후보자들의 면면과 또 대결 구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심을 높이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참여로 이어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김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촛불혁명하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있는 지방자치 동지 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내용인데요. 우리 시사진단에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주었습니다.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후에 있을 어떤 토론회 과정 속에서는 좀 더 지역과 더 밀착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또 다른 동지 선거이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도 있는데요. 이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거의 묻지마 선거로 일관되어 왔는데 네.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 정치 지형을 보면 광역단체장 이런 데 있어서 관심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는 또 특히 삼선까지 출마한 마당에 교육감 선거에 방송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토론을 많이 다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또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신다면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과거에 보면 이 교육감 선거가 다른 이 단체장 선거에 묻혀서 좀 주목을 받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이 다른 도지사 선거나 또 그리고 전주시장 같은 일반적으로 좀 큰 선거에 비해서 좀 이 선거가 좀 싱겁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교육감 선거가 좀 뜨거워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 아직 그 후보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또 후보들의 정확한 이 정책이나 공약, 또 후보들의 지향점이 아직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이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라북도 교육의 수장을 뽑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거인 만큼 선거에 관심을 높이는 차원, 또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토론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좀 유발할 수 있는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올해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 좀 계획하고 있는 방송이 있을까요? 예. JTB 시사진단이라는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네. 또 관련이 없기도 한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요. JTB는 그간에 이 선거와 관련해서 이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도 그렇고요. 네. 특히 후보자 간 토론에 있어서 이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 이 끝장 토론 형식의 이제 세 번의 그 토론을 가진 적도 있었고요. 1대1 형식의 그런 집중 토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TV라는 매체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서 후보 간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선거의 의미 또 그리고 중요성 또 선거 과정의 문제점도 짚어내는 그런 토론을 준비해 나갈 겁니다. 네, 방송에서도 이제 깨어있는 유권자를 강조를 했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관심도도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심층적인 토론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로써 이제 그 2018년 지방선거 해를 맞아서 시사진단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지난 13일에 방송을 됐던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2018년 전북의 비전을 묻다라는 방송이었습니다. 새만금과 또 지역 경제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 그리고 또 금융, 탄소 산업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올해 전북의 비전을 묻는 이 시사 진단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뭐 새만금 개발이라든지 또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아주 큰 그 거시적인 플랜 중심으로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물론 이 그 새만금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전라북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또 이 정책이 그동안에 이제 많은 변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도민들 입장에서 뭐 궁금한 점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2018년에 전라북도의 비전과 관련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주 새만금이라든지 또는 국제공항 같은 문제들은 당장 생기는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먼 미래에 생겨날 변화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2018년 당장 올해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새로운 그 도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는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함께 다뤄졌으면 아마 그 도민들이 2018년에 우리 삶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고 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피부로 이제 좀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좀 이런 거를 좀 다뤘으면 좋겠었는데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시 방송에서 이제 새만금 그리고 국제공항 또 잼버리 대회 같은 이른바 이 큰 그림에 관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다루게 됐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내 삶과는 좀 거리가 먼 주제다. 분명히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지역의 경제 성장률 문제 또 그리고 기업 경기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다루긴 했는데 예를 군산 조선소가 예를 들면 문을 닫고 또 청년 실업이 이제 최악의 바닥을 찍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더욱더 체감도가 좀 떨어졌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나 예를 들어 시군의 이제 새해 설계를 보면 이 사업 단위 중심으로 돼 있어서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그런 소재를 좀 찾기가 쉽지는 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큰 그림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현실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주제도 밀도 있게 다뤄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영기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물론 최근에 우리 전라북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새만금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더 희망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브 금융 문제라든지 탄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5년, 10년 전에도 전라북도 미래를 묻다를 하면 나왔던 주제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의 전라북도, 현재의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밋빛 어떤 환상, 새만금 앞으로 그날 토론에서도 이야기됐지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성이 결여돼 있거든요. 네. 노력하겠다.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벌써 그런 세월을 20년 넘게 해왔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는 좀 더 문재인 정부의 협조적 관계 속에서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고 하는 정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탄소 문제도 실제 이전 어떤 전주시에서부터 추진된 지금의 이기까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생산품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뭐 조성한다든지 공단 문제라든지 기관을 유치한다든지 아직도 실질적인 어떤 출발을 하고 있지 못하는 어떤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금융 문제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에 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대학원 유치된다 이러면 좀 나아지겠죠.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그 밥의 그 나물의 어떤 내용들이 지속되고 있는 어떤 전라북도 문제점들을 그날 토론도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새만금을 보면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날 토론에서 나왔지만 6급수인 물 옆에서 어떻게 전벌이 대를 합니까? 그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또 주변 어떤 개발을 하려면 이 수질 개선 문제 그래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수 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새만금의 매립을 이제 뭐 다시 국가 단위에서 가져가서 한다고 하는데 대체 매립토는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새만금 주변에 매립토가 없다는 것 지금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매립토를 국립공원인 내변산에서 가져온다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없는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새만금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다뤄왔던 주제이고 그래서 굉장히 식상하게 느끼실 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새만금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기조가 달라졌고 예산도 상당히 좀 많이 대폭적으로 투자되는 경향이 있고 인재도 많이 전라북도 인재가 좀 등용이 돼서 새만금을 둘러싼 많이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돼서 새롭게 그 바라보는 새만금을 한 번쯤은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 그 김영기 의원님께서 이제 매립토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매립토 그리고 또 새만금의 수질 문제 더 나아가서는 그 새만금의 해수 유통 문제까지 앞으로 새만금의 주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죠. 다만 이번에는 그 새만금에 집중을 해서 다룬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한 가운데 한 대목으로 새만금을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측면은 있고요. 또 매립토나 수질 문제는 만약에 다룬다면 이 문제에 집중해서 토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이 분명히 있고요. 서로 격렬하게 좀 논쟁을 벌일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다음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만금 예산이 역대 최대였고요. 또 국제공항 또 잼버리 대회까지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관심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문제점이 좀 수면 위로 더 올라왔을 때 뭔가 좀 정책적으로 잘 확립이 됐을 때 다시 한번 토론을 갖는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분당 치닫는 국민의당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요. 이 통합파와 또 반대파 대표가 각각 자리를 해서 분당의 원인이나 전당대회 전망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참 일반적인 내용으로 토론을 해서 별다른 그런 흥미를 가져다 두지 못했다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예. 당시 토론에서 앞으로 열릴 예정인 2월 4일 날 전당대회가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이게 정상적인 거냐 나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 또 그러면 이 전당대회에 대해서 통합 반대파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거냐 이것도 좀 관심을 끌었던 대목이고요. 또 향후 정치 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거냐 등등등이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전당대회가 가진 정당성에 관한 문제는 유권자들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통합 반대파의 이제 행보 또 통합파의 행보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정치 지형 또 더 나아가서는 정계 개편까지도 아울러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네. 좀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좀 나왔던 내용이 좀 진전된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제작하는 데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위원님들께서 이 국민의당 분당 토론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문 의원님. 네, 아무래도 이 서로 입장 차이가 큰 그 두 당사자 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각각 아주 첨예한 건건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극명하게 잘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정치에 아주 해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날 방송된 내용이 이미 이제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아직 정치에 대해서 속속들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는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두 당사자들이 서로 어떤 견해에 대해서 극명한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청자들의 이해가 깊어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당사자들 중심으로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참여했던 패널 분들이 사실은 방송이 시작된 지 20분이 지나도록 발언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그렇게 지역에서 이런 패널들이 참여를 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언할 기회를 주셨다면은 아마도 지역사회에서 이를테면 그날 방송되는 건 정치인들 간의 싸움이었는데 이 정치인들의 싸움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각이라든지 유권자들의 입장이 이 두 정치인들에게 또 국민의당에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패널들이 이제 충분한 발언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듣고 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차제에 아마 이렇게 첨예하게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사실은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서로 어떻게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유권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유권자들이 그 문제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굳이 이제 꼭 4명의 패널을 맞춰서 구성할 필요 없이 그냥 첨예한 어떤 그런 문제들은 당사자들만 출연시켜도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서도 그날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패널 간에 이제 좀 발언 기회를 못 준 거에 대한 양해의 말씀도 구하셨는데 예.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 말미에 제가 발언 기회가 적절히 배분되지 못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패널 중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2분, 사실상 국민의당 내부 관계자격인 관계자격인 2분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분들에게 좀 발언 기회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또 이분들이 상당히 발언에 적극적이시고 또 한번 말씀을 시작하시면 좀 길게 말씀하시는 좀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좀 잘 개입해서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2분은 이제 외부에서 바라본 현재 상황을 이제 대입을 좀 바라보고 싶었는데 국민의당 2분이 워낙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경향이 있고 또 외부 시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분께서는 대답할 용의가 없다, 의의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도 하시고 또 국민의당 2분 간에는 한 분이 상대편을 겨냥해서 말씀하시면 또 상대편이 그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되는 또
또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상황이 좀 확산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신경을 쓰긴 합니다만 발언 기회가 좀 고르게 더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꼬집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서울에서 바쁜 사람들이 오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통합파도 국회의원이 왔으면 특히 우리 지역에 통합파가 있잖아요. 김관영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럼 국회의원이 와서 토론에 참여했으면 훨씬 더 지역민을 생각하는 어떤 토론이 되지 않았을까. 한 사람은 관료고 한 사람은 국회의원 이렇게 와가지고 한 내용이 있고요. 국민의당 사태의 본질이 결국은 호남민들에 대한 생각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민의당 사태의 본질은 호남민, 우리 전북 도민들의 입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통합하든 반통합하든 그들이 걷는 정치 행보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두 패널들의 어떤 발언 기회들이 더 많았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한편으로는 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토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막무가내 식으로 지역 패널이 이야기하면 그게 팩트냐 확인된 거냐고 막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사회 보시는 분께서 적절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침을 가해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국민의당 분당 사태가 좀 호남의 민심을 좀 잘 살펴보고 어찌 보면 이게 본질을 꿰뚫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점을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이제 출연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냥 그 점을 감안해서 국회의원을 섭외하려고 여러 요로를 통해서 섭외를 해봤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당시 오승용 제2창당 이제 위원장이 나왔었는데 그분은 사실상 통합의 아주 선두에 서 있는 편이고 안철수 대표의 그 측근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토론 내용 중에 반박할 의사가 없다, 뭐 일방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분의 주장과 생각이기 때문에 사회자가 그분이 잘못됐다, 잘했다 이렇게 좀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그런 대로 놓고 그 말씀을 들은 패널이 또 반박이 없으면 그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올해 첫 들어서 이제 열린 JTV 시사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위원님들께 앞으로 이 시사 진단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뭐 시사 프로그램이 그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시청자들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그런 그 이슈들을 적절하게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적절하게 발굴된 이슈가 시청자들에게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되고 또 이 이슈를 설명해주는 그 전문가 패널들이 아주 적절한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만 이제 어떤 이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어떤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는 건 사실 그 짧은 시간이 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무리하게 그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시청자들이 스스로 그 내용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정확한 진단 그리고 깊은 토론 이런 것들이 그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방송을 만드시면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JTB 전주 방송에서 시사 진단은 어떤 자긍심과 자존심의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뿐만 보더라도 지역인 학연, 혈연, 지연이라든지 워낙 좁은 지역사회다 보니까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기보다는 연줄이라든지 어떤 권력, 금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송 토론회도 저도 가끔 출연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의 학계라든지 전문가 어떤 패널들이 참여를 꺼리는 토론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대학이나 전문가들도 관에 밀접하게 연결돼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관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면 프로젝트가 잘린다든지 이런 보복이 두려워서 갈수록 어려운 조건에 있는데 우리 시사진단이 오랜 지금 기간 동안 꾸준히 그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의미성을 부여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시사진단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그 많은 어떤 시간들을 할애해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대변했으면 합니다. 네, JTB 전주방송은요, 알차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더욱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JTB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